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어볼 예제는 저번에 풀었던 예제에서 내려가서 요거 아니고 여기서 자 좌측에 있는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얘를 그려야 되니까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요렇게. 자, 일단은 제가 그리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형상은 아닌데 의외로 여기서 이제 입체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질문 딱 한 가지 있어요. 많이 나오는 질문은 한 가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상법 중에 이제 일반적인 투상법이 있고 특수상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특수상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단면도법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 단면도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릴 건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걸 먼저 그려야 되나요? 이걸 먼저 그려야 되나요?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상관은 없어요. 평면을 먼저 그리든 정면을 먼저 그리든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는 거고 그린다고 한다면 다 그려져요. 다 그려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수가 좀 잘 표현된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 평면을 먼저 그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 요 길이 안 나와 있잖아요. 길이 안 나와 있는 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인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 이게 어느 길이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요 길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R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20개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잖아요. 여기까지. 요게 20이란 얘기니까 여기는 곱하기 2에서 4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저런 거를 피하는 게 좋겠죠. 머리를 써가지고 뭐 계산을 하는 거. 물론 이제 계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려는 지는데 내가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뭔가 연산을 해서 생각하는 거 자체를 좀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특징적인 형상들이 가장 잘 표현된 형상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은 이제 얘부터 그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부터 그리는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평면도부터 그릴게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삼면도나 이렇게 다면도를 그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그려야 돼요?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그린다. 이 순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실무에서 도면을 그린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왜냐면 머릿속에 남이 그리는 도면을 따라서 베껴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어디서부터 그린다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부분을 잡아서 그려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순서를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대신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자기 머릿속에 처음부터 캐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뭔가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남이 그린 도면을 따라 그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어디부터 그려야 되라고 하는데 이미 다 치수가 제대로 기인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정보가 나와 있는 도면이라면 어디서부터 그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단지 방금 전에 얘기했처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드려야 되는 포인트를 자꾸 그려 나가느냐 아니면 계산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부터 자꾸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무상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먼저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면도를 그리실 때 자꾸 순서를 운운하시면은 별로 안 좋아요. 단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도면부터 그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구나라는 거를 찾아가셔야 돼요. 아마 저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려야지 계산을 드려도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리죠. 네, 그려요. 자, 저기서부터 그리는데 저는 대표적인 형상이 가운데 있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수평 수직선을 그리고 서클 해가지고 여기서 반지름 11 같은 중심으로 반지름 20으로 그려주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 11 올렸죠. 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서 이 안쪽 선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선은 없는데 요거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근데 요 선이 필요해요. 중심선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선하고 겹치지 않고 중심선이라는 걸 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간격을 띄워주는데, 저거는 랭스선으로 해주는 게 낫겠죠. D2 해서 마이너스 한 1mm 정도? 이렇게 줄여주면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효율적이기는 한데, 요거 표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빈 공간을 이렇게 길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빈 공간을 좀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는 둘 다 맞는 표현 방법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도면에 있는 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또 보면은 62라는 게 있어요. 62가 있는데, 이게 요 바깥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어떤 부분에 요 파이 10. 파이가 붙었다는 게 뭐죠? 원이다. 그쵸? 원형으로 있는데, 사각인데, 요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은 원기둥이라는 얘기죠. 원기둥. 옆에서 보면 사각이고, 위에서 보면, 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원이 있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이 원의 중심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옵셋, 31. 뭐, 저 정도는 암산이 되겠죠. 설마 저 정도도 암산이 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중심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그리는 걸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나와 있는 치수들이 없어요. 끽해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옵셋 5 해가지고 땅땅 이렇게 땅땅이죠. 요 반대쪽은 솔직히 말하면 한쪽만 그려놓고 나중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미러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 전개해서 양쪽을 다 그리셔도 되고요. 한쪽만 그려놓고 미러를 넘겨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러를 쓰지 않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린 것처럼 전개를 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시간적인 루스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이쪽 형상이 아주 복잡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미러를 생각을 할 거예요. 양쪽을 모두 다 하지는 않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치수들은 다 썼어요. 써서 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두 선은 수문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수문선도 안 돼 있죠. 수문선도 안 돼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서 이제 있는 치수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치수가 없다가 아니라 얘가 정면에서 본 거고 얘가 평면에서 본 거니까 나머지 치수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치수를 보고 내가 아까 한 것처럼 머리로 계산해서 여기로 넘겨줘도 돼요. 넘겨줘도 되는 게 여기 중심에서부터 요 끝까지 얼마예요? 이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이 R10이니까 옵셋 10이다. 이런 식으로 연산 처리해서 그려주셔도 되는데, 이 연산을 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안 하고 이제, 위쪽을 같이 그리는 거죠. 위쪽을 같이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한 부피에다가 하나 잡고요. 저는 이 선을, 요 중심에 있는 요 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옵셋. 2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선하고 요 선이 그려졌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마무리 지려면, 요 선이 그려져야 되고, 요 선이 그려져야 되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디 있다? 정면에 있다. 어디다? 요거, 아까 설명했지만, 요거 R2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R20을 생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밑에 그려놨으니까 잡아서 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R11 부분, 그게 어디냐면 여기 수문선이에요. 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상태니까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게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부분을 표현해서 수문선인 거죠. 여기가 수문선인 이유는 얘 정면도 같은 경우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요 벽들이 막고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을 표현해서 수문선이다. 그럼 얘도 원래는 수문선이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라보면 이 벽들이 막고 있어서 안 보여요. 수문선이어야 돼요. 근데 실선도 그러네요. 그건 이따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선은 안쪽에 있는 구멍이다. 구멍에서 발생되는 요 모서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모서리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면 그리고 얘네 둘은 무슨 선? 수문선이다. 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자, 일단은 나와 있는 치수를 기준으로 서클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선은 별도의 이제 명기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평선이다. 어디서? 요 원의 4분점에서 쭉 나가면 된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생략된 치수들은. 저렇게 딱딱 맞춰서 그려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는데,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나와서 필요한 만큼 적당히 당겨주고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요 선과 요 선으로 이렇게 잘린다. 요거죠. 요거고 이제 안쪽에 있는 구멍의 치수는 안 나와있죠. 어디 있다? 여기 있다. 10이다. 물론 저 10을 보고 위로 올려도 되지만 밑에 그려놨다고 한다면 올려놓고 서클. 여기가 중심, 여기가 반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연관시켜서 그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그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치수를 넘겨줄 때 어떤 계산을 하거나 넘겨주는 행위 자체를 안 하고 한쪽에다 그려놓으면 거기서 있는 포인트를 따가지고 그려줄 수 있다.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넘겨줄래라고 하신다면 굳이 그걸 막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끝단 계산 안 하고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번엔 평면도에서 요 끝에 가장 긴 데를 잡아서 내려주면 된다. 그럼 요 끝단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솔직히 요선이에요. 요선에 대한 치수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치수를 모르는데,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르는데, 그쵸.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입된 거.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치수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도. 없으면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면은, 저기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즉, 얘는 치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안 그리시면, 아니면은 밑에 게 먼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절대 못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여기 먼저 그리고 여기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러는지 저도 참 희한해요. 이것저것 막 하던가, 아니면 어떤 분은 막 수문선에서 끊으시는가 그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대충 잡아서 그냥 끊던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기는 얘가 안 그려지면 일단은 못 그려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죠. 일단 저걸 하려면 저게 이제 어느 부분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선은 이 구역과 이 구역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걸 쭉 연장을 시켜서 이 부분에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요 반지름 12 하고지고 요렇게 생긴 부분은 두께 12를 갖고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의 일부다라는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다. 이런 입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부분이 끝나는 데를 보면은 아래쪽은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난다라고 대충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쭉 해서 여기서 끝난다. 여기가 어딘진 모르지만 거기가 이미 그려져 있다는 거죠. 왜? 이 원과 R20짜리 원과 요 밑에서 바닥선을 옵셋 11 했을 때 쭉 직진하면 만나는 점, 거기서 꺾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이 점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다. 그러면 이렇게. 자, 정리했으면 반대쪽은 미러로 넘겨줄게요. 자, 여기는 얘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줘요? 자, 여기서 요거는 없고 요거는 없어요. 간혹가다 이제 위에 가려진 거 하니까 걔는 수문선이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밑면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수문선이 아닌데 이쪽에 모서리가 없어요. 요 가운데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5파이짜리 구멍이 뚫려있죠. 서클. 옵션에서 D를 치고 5파이를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2.5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이 정면에서 보여야죠. 안 보이죠. 실질적으로 얘가 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수문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를 따고 여기를 따서 엣지를 노이즈 스탠드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야지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는 수문선이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중심선 정리할게요. 대충 봤더니 일단은 사이즈적으로는 요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1:1 도면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LEN D 2mm 1:1 도면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모두 중심선 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네? 네, 그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선이 해치로 들어가 있어요. 자, 저긴 뭐냐? 근데 저건 이제 저번 시간에 나왔죠. 저렇게 사선 해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 가장 많이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단면도다. 라고 하는데, 단면을 자르게 되면, 여기 전체를 싹 다 잘라버리면은, 해치가 전체적으로 싹 다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분 단면도라고. 단면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저번에 보신 게
전체를 다 자른 거. 여기 전체를 다 잘라낸 전 단면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자른 부분 단면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부적인 부분만이 잘려서 표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되는 게 부분 단면도예요. 그래서 부분 단면도를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명령을 하나 알아야 되느냐, 여지껏 제가 강조했던 거에 안 배운 명령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찍고 요 명령에 대한 강조도 찍을 거예요. 찍을 건데 뭐냐, 요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 이전 강좌에서 했던 명령을 저가 못 만드느냐?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뭘로? 폴리라인으로. 폴리라인과 PL이트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PL, 폴리라인으로 여기서 일단은 위드를 줄여야겠네요. 자,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나서 뭘 해주면 되냐면 P 에디트를 실행을 해서 여기서 스플라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우리 커브가 좀 완만하다라고 생각되면 이 점들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거 단면선, 절단선, 파단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부분적으로 단면을 치기 위해서 항상 어느 부분을 끄는 부분을 이제 저렇게 S자 형태로 많이 처리를 해요. 간혹가다 질문 나오는 거는 그냥 일자로 쭉 잘라버리면 안 되네요. 안 된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파단선 같은 경우는 일자로 끊을 때는 중간에 추가되는 기호가 있어요. 이건 선 종류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장 저렇게 이제 부분 단면을 칠 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S자 자유곡선을 통해서 S자 형태로 대략 임의적으로 어느 분들은 여기 어디 찍어야 돼, 요점 어디 찍어야 돼, 요점 어디 찍어야 돼 물어보시는데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때 저 폴리라인을 쓰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요 S 커브를 형성할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뭐냐? 폴리라인 P 에디트 옵션에 보면은 저 커브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어떤 옵션을 썼냐? 스플라인이라는 옵션을 썼죠. 그 스플라인이 명령으로 따로 있어요. SPLINE 스플라인이다.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이 명령을 쓰면 돼요. 단축 키로는 SPL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명령어의 옵션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명령어 강좌를 따로 찍을 거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기본적인 사항은 폴리라인 똑같아요. 한 점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바로 S자 커브가 생기죠.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점 잡을 때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스랩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대고 잡으시면 어디 잡혀요? 여기 잡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한 점을 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기 오스랩이 켜져 있으니까 저기 잡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오스랩을 끄세요. 오스랩을 끄시고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오스랩이 안 잡히니까 이제는 됐겠다.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딱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습니다. 이비적으로 저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랩을 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리얼리스트죠,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인데, 저는 이제 이걸로 안 하고 아까 뭐였냐면 키보드를 입력을 했어요. 리얼리스트를. 잘못 들렸네. INS로 리얼리스트인데. 그래서 저는 이 방식에 별로 안 좋아해서 간혹가다 잘못 들리는 게 있어요. 리얼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키보드로 NEA를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스플라인을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렸으니까 이제 이 선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요. 숨어 있지 않아요. 저 개념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요거예요.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인데, 제가 말했죠. 이제 위에 닿아 있는 선 요거고,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요 구멍들이 이제 있고, 요 형태인데, 여기는 잘라보는 거잖아요. 잘라서. 그러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낸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고, 뭐야, 얘를 버려요. 잘라놓고 버리고, 어디서? 요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선이 보이고, 잘라가지고 요 선이 보이고, 이제, 요 선도 보이고, 요 선도 보이죠. 반대쪽과 비교해보면 안쪽에 있는 구멍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해준 거예요. 저 개념이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자른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른 형태를 만들어서 요 안쪽에 있는 구멍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해침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잘라놓고 나면 단면이 생긴 부분이 있죠. 면이 생긴 부분. 요 부분. 내가 자른 데서 면이 생기면 거긴 해치가 들어가고요. 요 구멍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면이 안 생기잖아요. 여기는 해치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그쵸? 해치에 넣는 기준은 저거예요. 잘랐을 때 자른 부분에 면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해치를 넣어주고,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치를 넣어주지 않는다.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런 형태다. 저렇게 잘라서 표현을 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치를 넣을게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기계 쪽에서 난시 31로 여기다 하나, 여기다 넣고, 해치는 몇 번 레이어 홈 눌러줘서 가는 실선 레이어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형상 그리는 것만으로도 강좌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길어졌기 때문에 강좌를 여기서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